마이바티스 삭제 5번. 자, 먼저 그 삭제도 역시 서밋 버튼으로 구현할 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 말고 삭제 버튼.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돼야 되고 삭제 버튼 누르면 삭제가 돼야 돼. 둘 다 서밋 버튼이야. 그래서 둘 다 서밋 버튼이니까 둘 다 똑같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이바티스 4에서 구현했던 거 봅시다. 뷰 파일을 열어보면 그냥 여기서 이 서밋 버튼 누르면 그러면 이 폼이 서밋 되지. 그렇죠? 서밋 되는데 이 폼이 서밋 되는데 URL 안 적어줬으니까 현재 URL이 포스트 요청. 현재 URL이 포스트 요청되죠. 그런데 지금 삭제 버튼도 똑같이 그냥 서밋 버튼이야. 그러면 이게 저장 버튼 눌려서 포스트 요청되고 있는 건지 삭제 버튼 눌러서 포스트 요청되고 있는 건지 어떤 버튼이 눌려졌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폼에 서밋 버튼이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저장, 하나는 삭제일 때 그러라고 버튼에도 name과 value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입력 폼이 서밋되면 입력 폼에 입력된 값들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돼서 서버에 전송이 되죠.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그 눌려진 버튼의 name 값, value, name하고 value 이게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즉 저장 버튼이 눌려졌으면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이름 cmd 값 save가 들어있고 삭제 버튼이 눌려졌으면 그래서 서밋 될 경우에는 이름이 cmd, value는 delete라는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버튼이 눌려졌는지도 역시 서버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튜던트 에디트를 지난 시간에 스튜던트 에디트를 학생 수정일 때도 이 student edit.html 이 뷰를 사용하고 학생 등록일 때도 역시 얘를 사용하죠. 그래서 제목이 지금 학생 수정인 상황인지 학생 등록인 상황인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student edit 모델 객체의 id 값 가지고 구별을 하죠. 수정일 때는 id가 0일 수가 없잖아. 근데 등록일 때는 id가 0이고. 자, 이 삭제 버튼도 마찬가지인데, 그 수정일 때는 삭제 버튼이 말이 되지만, 등록일 때는 삭제가 말이 안 되지. 삭제할 필요 없이 등록하기 싫으면 그냥 취소하면 되지 삭제할 필요는 없죠. 삭제는 DB에 있는 걸 지우는 게 삭제니까. 그래서 수정 화면일 때만 삭제 버튼이 보이고 등록 화면일 때는 삭제 버튼을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간단히 물어보는 거. 이거 구현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만 넣어주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간단히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버튼뿐만이 아니라 A 태그도 마찬가지예요. 버튼이나 A 태그에 뭐뭐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서 확인, 취소,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저것만 넣어주면 돼.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이 버튼이 클릭되면 무조건 서밋 되는 게 아니고 온클릭 이게 있으니까 이런 삭제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상자가 나타나고 거기서 확인 버튼 눌러야 서밋이 진행이 되는데 취소 버튼 누르면 버튼을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취소가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건 버튼뿐만이 아니라 A 태그도 똑같아. A 태그도 이것만 넣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서버에서, 자, 이제 스턴트 에디트, 포스트 매핑이 이제 두 개예요. 스턴트 에디트, 포스트 매핑, 액션 메소드가 두 개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하나는 저장 버튼 눌러서 서밋 될 때 얘가 호출되고, 얘는 그 삭제 버튼 눌러가지고 서밋 될 때는 얘가 호출돼요. 그리고 이 메소드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URL이야. 액션 메소드 이름은 아무 상관없어요. URL, 액션 메소드가 호출되는 건 URL이 일치해야 호출되지. 메소드 이름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URL은 둘 다 스턴트 에디트예요. 그런데 여기 이게 리퀘스트 파라메터야. 리퀘스트 파라메터에 이름은 cmd 값 save인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들어있을 때만 얘가 호출되고, 얘도 마찬가지. 리퀘스트 파라메터에 이름은 cmd 값은 delete인 그런 리퀘스트 파라메터가 들어있을 때만 얘가 호출되고, 즉 저장 버튼 누르면 얘가 호출되고 삭제 버튼 누르면 얘가 호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장 버튼도 저장 실패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가 중복됩니다. 아니면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뭐 등등 이메일 주소가 바르지 않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에러 때문에 저장에 실패하면 그 수정 화면이 다시 출력돼야죠. 자, 수정 화면에서 삭제 버튼 눌렀을 때도 삭제 성공했으면 목록 화면으로 휙 나가야 되지만 삭제 실패했으면 역시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에러 메시지 뜨고 수정 화면이 그대로 다시 출력되게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수정 삭제 작업이 실패한 경우에도 수정 화면이 다시 출력되게. 그래서 그러려면은 얘도 즉 삭제할 때는 입력 폼에 입력된 값이 무엇인지 삭제할 때는 궁금하지가 않아. 삭제하고 말 거니까. 그래서 이 스턴트 에디트 이 모델 지금 여기 이 스턴트 에디트 모델 객체로 입력 폼에 입력된 값들이 이 서버에 전송이 돼서 여기에 자동으로 채워지고 또 얘에 의해서 자동으로 검사까지 되죠. 그런데 사실 그 삭제 성공할 경우에는 삭제하고 말 거니까 요 데이터가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 근데 삭제 실패했을 경우에는 수정 화면이 다시 출력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전에 화면에 입력됐던 값을 이렇게 받아다가 다시 출력해야죠. 그래서 저게 필요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삭제할 경우니까 이건 필요 없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똑같이 이걸 넣긴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삭제할 때는 그 뭐랄까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할 필요 없잖아. 삭제할 건데 뭐 지금 삭제할 건데 예를 들어 내가 막 그 사용자 학번 같은 거 수정하다가 에이 삭제하자고 삭제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 그거 삭제되고 말면 되지. 그 삭제 버튼 눌렀는데도 학번이 중복됩니다라고 그 에러가 떠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삭제할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밸리데이션은 필요 없어. 그렇지만 이건 있어야 돼. 왜? 삭제가 실패했을 때는 수정 화면이 다시 떠야 되니까. 자, 그 말을 잘 이해하기 바라고. 그리고 그 바인딩 리졸트 객체는 필요해요. 밸리데이션은 필요 없지만 바인딩 리졸트 객체는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에러 메시지를 바로 따로 출력 안 하고 바인딩 리졸트에 담아서 출력하잖아. 그래서 삭제 실패했을 때도 바인딩 리졸트에다가 에러 메시지를 담아서 출력할 거예요. 자, 이 부분 코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이고 만듭시다. 만들어 본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제 삭제를 해봅시다. 이 삭제를 하면 에러가 나고 삭제가 안 돼요. 이렇게 에러가 나고 삭제가 안 됐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에러가 났어요. 여기 SQL Integrity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그런데 저 목록의 맨 뒤에 맨 끝에 테스트 해보면서 등록했던 이 홍길동, 이건 이 학생은 지금 수강 내역이 없거든. 수강 내역이 없는 학생은 삭제가 돼요. 수강 내역이 있어서 삭제가 막힌 거예요. DB에서. 그래서 홍길동 학생은 잘 삭제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아무튼 그 포링키 컨스트레인트는 뒤에서 설명을 하고 삭제 기능 구현 코드를 살펴봅시다. 먼저 스튜던트 맵퍼에 딜리트 메소드 구현하기. 뭐 이 딜리트 메소드 구현 전혀 어려울 게 없죠. 뭐 당연하게 이렇게 구현되는 돼야만 하는 메소드지. 뭐 특별히 더 설명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자, 여기 그 스튜던트 에디트 액션 메소드 여기에다가 파람 cmd는 세이브 이게 추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삭제 메소드 얘도 똑같이 학생 수정 화면에서 서밋 버튼 누른 거니까 얘도 똑같이 스튜던트 에디트 포스트 매핑이고, 대신 파람스의 cmd는 딜리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URL은 똑같아도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어떤 값이 있느냐, 그 값이 뭐냐,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분개할 수 있어요. URL만 가지고 분개하는 게 아니라 이 파람스 가지고도 분개할 수 있어요. 리퀘스트 파라메타 가지고 분개한다는 얘기죠. 리퀘스트 파라메타. 그리고 여기 그 스튜던트 맵퍼에 delete by id 메소드 호출해서 삭제해 버리는 거죠. 삭제 성공했으면 그냥 목록 화면으로 나가는 리다이렉트고, 근데 삭제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exception이 through 되죠. exception이 through 되면 여기 catch에 걸리죠. catch에 걸려서 여기다가 그 exception에 메시지를 넣었는데 이건 좋지 않아. 왜 좋지 않냐면, 봐요. 사실은 exception의 메시지는 일반 사용자 보라는 메시지가 아니야. 이거 일반 사용자가 이거 봐서 뭘 알겠어. 그냥 뭐 그냥 빨간 글씨로 빨간 에라만 잔뜩 출력됐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그냥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삭제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 문구만 떠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처럼 자세한 이 메시지는 저 로그에 남기고, 여기에다가는 그냥 삭제할 수 없습니다로 이렇게 강의 노트는 수정 안 할 건데 여기 실제 여기만 수정할게요. get 메시지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왜냐하면 자세한 익셉션 메시지는 사용자가 봐서 무슨 말인지 몰라. 굳이 사용자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용자한테는 삭제할 수 없다 혹은 삭제 실패했다. 삭제 실패라고. 그 말이지. 삭제할 수 없습니다 혹은 삭제 실패했습니다. 이런 정도 문구만 보여줘야죠. 그러면 자세한 에러 메시지는 이건 나중에 아니라 우리가 그 로그 배웠죠. 로그.
아이고, 왜. 로그 이거 배웠죠? 여기 디버그 정보 이렇게 출력하듯이 뭔가 에러 났을 때 로그에 출력해야죠. 개발자만 보는 게 로그야. 아, 여기는, 아이고, 잘못 수정했네? 여기는 저장하는 곳이지? 아, 잘못 수정했다. 이게 여기다. 여기에 메시지를 여기다 적을 필요가 없죠. 이게 맞죠? 강의노트에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 하지는 않을 거지만, 여기 익셉션이 이게 저장하다 실패해서 익셉션이 throw 돼서 여기 왔을 때, 자세한 익셉션 안에 들어있는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만 봐야 되니까 로그에 저렇게 이게 로그 메시지에 에러 정보를 자세하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에만 자세한 에러 정보를 출력하고, 그다음에 이건 사용자한테 보여줄 에러 메시지죠. 여기는 그냥 저장할 수 없습니다. 뭐 저장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 문구면 되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삭제하다가 익셉션이 throw 됐을 때 자세한 익셉션은 로그 개발자를 위한 로그 메시지, 개발자만 볼 수 있는 로그 메시지에 출력을 하고 사용자한테 보여줄 메시지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현하는 게 맞죠? 이거 저 뒤에다가 강의노트 뒷부분에다가 이따가 그 부록에다가 이거 넣어 놓을게요. 오케이. 됐고. 자,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삭제 실패했을 때는 일단 여기 요 딜리트 이 액션 메소드 호출할 때도 역시 입력 폼이 서밋된 거니까 입력 폼에 입력됐던 데이터들이 다 입력 폼이 포스트 매핑으로 이렇게 포스트 그 서밋 버튼 눌러서 스튜던트 URL은 스튜던트 에디트 포스트 매핑 그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메터 이게 들어 있어서 얘가 호출된 거죠. 이때 입력품에 입력된 데이터들도 다 여기에 채워져서 전송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붙여졌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지만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도 돌아가긴 돌아가. 필요 없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 부분으로 검사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지우는 걸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우는 게 성공했으면 목록 화면으로 리다이렉트하고 목록 화면으로 넘어가고 끝나고 그런데 삭제하다가 에러 났다. 그러면 bind result에 에러 메시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입력 폼이 다시 출력돼요. 스튜던트 에디트 폼이 수정 화면이 다시 출력돼. 그리고 다시 출력될 때 아까 입력했던 데이터도 자동으로 모델 애트리뷰트에 이렇게 add 애트리뷰트 돼서 전달되죠. 그거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가 객체일 경우에 얘도 객체고 얘도 객체죠.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 객체는 자동으로 모델에 add 애트리뷰트 돼서 뷰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도 다시 출력되고 아까 폼에 입력됐던 그 내용도 다시 출력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내가 최현 학생 클릭했고 뭐 예를 들어 이름을 대충 막 수정을 했어. 그리고 삭제 버튼 눌렀어. 삭제하다 실패할 거예요. 실패한 다음에도 자 아까 내가 입력했던 수정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출력됐지. 왜냐면
역시 똑같이 이렇게 전달되니까 서버에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입력하다가 삭제 버튼 눌러서 누르면 버튼 누르고 나서 이 화면이 나올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소스 코드 보면서 스텝 생각해. 지금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뭐가 전송됐고 그 서버에서 뭐가 실행됐고 그래서 서버에서 뭘 어떻게 다시 출력했고 이 과정을 꼭 곰곰이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common.css 그대로고 뭐 list.html 그대로 edit.html은 삭제 버튼만 추가됐죠. 여기 버튼 부분만 수정됐어요. 어떤 버튼 눌렸는지 구별해야 되니까 name하고 value가 둘 다 이렇게. 그리고 삭제 버튼은 여기 이거에 의해서 수정 화면에서만 보이고 등록하면서는 아예 이 삭제 버튼이 출력이 안 되죠. 그래서 등록 화면으로 가보면 이렇게 삭제 버튼이 없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출력이 안 됐어. 소스북이 봐서 보면 여기가 빈 줄이죠. 저장과 목록으로 사이에 빈 줄. 출력이 안 된 거죠. 얘가 아예 출력이 안 됐어. 오케이. 그리고 언제나 에러가 나면 여러분은 그 에러 메시지를 잘 봐야 되는데 참 이건 내가 수정을 했지. 수정하기 전에 요거 수정하기 전에는 요런 에러 메시지가 떴죠. SQL Integrity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여러분이 그 기술 면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면접에서 나 같으면 그 크게 나 같으면 어떤 거 물어보냐면 첫째 그 기술 면접에서 그 트랜잭션이 뭔지 트랜잭션 그리고 또 인덱스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성능 관련해서 인덱스 DB 성능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성능을 개선하고 싶으면 네가 뭘 해볼 건지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그때 인덱스 얘기가 꼭 나와야 돼요. 그리고 트랜잭션에 대해서 질문 나올 때 이 얘기를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애시드라고 애시 산 영어로 산이 애시드죠. 이거 앞글자 따서 근데 이 약자예요. 미서티 그다음에 concurrency isolation concurrency가 아니다 consistency isolation 그다음에 durability 이 개념이 뭔지 공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은 이렇게 네 가지의 그 특징이 보장돼요. DB 엔진이 보장해줘. 트랜잭션한테. 이 네 가지의 특징을 DB 엔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DB에서 어떤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어떤 운영체제에서 어떤 앱이 실행되는 걸 운영체제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프로세스라고 부르지. 뭔가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걸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DB에서 SQL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DB에서는 트랜잭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상당히 트랜잭션 개념과 운영체제 프로세스 개념 사이에 공통점도 많아. 뭐가 공통점이냐면 데드락 부분이 거의 같아. 운영체제에서 데드락 관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운영체제 기술 면접에서 나올 만한 게 데드락이야. 그런데 그 운영체제에서 배우는 데드락 그 개념과 어쩌고저쩌고 이론이 DB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체제 프로세스에 없는 DB 트랜잭션의 네 가지 특징, 이거 DB
엔진이, 광경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트랜잭션한테 이 아토미시티, 컨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듀러빌리티 이 네 가지 그 특징을 보장해줘. 자, 그 중에 컨시스턴시 이게 무결성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데이터가 망쳐지지 않는 걸 DB가 보장해줘. 그래서 데이터가 컨시스턴트하다. 그 말은 뭐 쉽게 말해서 망쳐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컨시스턴트하다. 컨시스턴시를 보장해준다. 데이터가 망치지 않도록 보장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컨시스턴시. 그리고 그냥 이걸 여러분이 이런 거 기술 면접에서 대답할 때 외운 것만 달달달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꼭 옆에다 경험과 덧붙여서 얘기해주면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술 면접을 달달달달 외워서 답을 하면 그냥 그게 만점이 아니에요. 근데 외운 거 플러스 내가 경험을 해서 이해한 부분을 덧붙여주면 좋은데 컨시스턴시와 관련해서 DB가 데이터가 무결성이라고 전문용어로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해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준다. 이게 컨시스턴시야. 무결성, 결점이 없다. 이게 결점이 없다, 무결하다 이 말이 그냥 우리 편한 말로 데이터가 망쳐지지 않는다는 걸, 안 망쳐진다는 걸 보장해준다. 이 말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준다. 그럼 외우기 바라고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이 졸업 안 하고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이 남아 있는데 소프트웨어공학과 문을 닫을 수가 있나? 안 돼. 학제가 개판돼 가지고 IT 융합 자율학부가 생겼죠. 여러분 다 IT 융합 자율학부 소속이지. 그런데 고집 피고 나는 입학할 때 소프트웨어공학과 했으니까 졸업할 때도 소프트웨어공학과로 졸업할래요 라고 고집 피는 학생이 몇 명 있어요. 다 졸업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졸업 안 하고 남은 학생이 있다면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소프트웨어공학과 문을 못 닫아요. 왜냐면 그건 데이터가 망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이 남아 있는데 소프트웨어학과 문을 닫아봐. 그러면 이 학생 소속은 어디야? 소속 조회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DB가 그걸 보장해줘. 그래서 소프트웨어학과 소속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소프트웨어학과를 삭제하려고 하면은 이 에러가 나요. 이게 foreign key constraint야. 여기 밑에 이 exception의 이름은 SQL integrity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이고 데이터 무결성 인티그리티도 컨시스턴시와 관련 아까 말로 설명한 컨시스턴시 이게 무결성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 그 무결성 인티그리티예요. SQL integrity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그래서 데이터가 망쳐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 주는 건데 데이터가 망쳐지는 걸 막는 거예요. 지금 뭘 막고 있냐면 cannot delete or update a parent row or foreign key constraint fails.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학과 학생 레코드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학과 레코드를 삭제하려고 하면 foreign key constraint 위반해가지고 에러가 난다. 그 에러예요. 그래서 외워두기 바래요. 요거랑 같이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이러이러한 프로퍼티 특징들을 트랜잭션한테 보장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 컨시스턴시 데이터가 망쳐지지 않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 준다. 이게 컨시스턴시인데 예를 들어서 foreign key constraint 같은 게 있다. 그래서 foreign key constraint로 child record가 있으면 parent record 삭제할 때 이렇게 에러가 나고 삭제가 안 돼요. 그 예로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이 child record고 소프트웨어학과 레코드가 parent record지. 그리고 foreign key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소프트웨어학과 학생 레코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소프트웨어학과 레코드 삭제할 때 이렇게 에러가 나고 삭제가 안 돼요. 지금 이 경우는 학생 레코드인데 학생 레코드가 parent 레코드고 수강 내역이 하나라도 있는 학생은 삭제 못 해요.
foreign constraint. 그래서 에러가 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이 삭제하려면 그러면 수강신청 내역부터 삭제해야지. 수강신청 내역 먼저 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삭제해야죠. 학생 레코드. 이 수업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이 부분이. 그렇지만 여러분 기술 면접에서는 나올 만한 확률이 꽤 높아. 내가 만약에 DB 관련 기술 면접 한다면 이거 물어볼 거야. 아이솔레이션을 물어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사실은. DB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라고 있어요. 트랜잭션의 아이솔레이션 레벨. DB 광대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데이터베이스 그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 아이솔레이션을 보장해 주는데 그 보장해 주는 단계가 등급이 있어요. 이 등급 외우고 그 등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이게 백엔드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야. 이거 꼭 공부하기 바라. 이건 기술 면접에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실무 가서 한 5년 차쯤 되면은 이 문제 5년 차가 뭐야? 실력 있는 개발자만 한 3년 차쯤만 돼도 이 고민을 하게 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아도 기술 면접에서 이거 물어볼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 학과 목록. 학과 목록을 이렇게 구현한 것은 이게 이런 걸 하드 코딩 했다라고 얘기하고 좋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구현 방법이에요. 왜냐면 학과명이 바뀌거나 새 학과가 생길 때마다 위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지. 그래서 나쁜 유지보수. 이게 새 학과가 생기거나 학과명이 바뀌거나 할 때마다 수정해야 되는 소스 코드야. 그러면 쓸데없이 수정할 일이 많은 코드니까 유지보수하기 나쁜 코드죠. 그러면 학과명이 바뀌거나 새 학과가 생기더라도 수정할 필요가 없게 구현해야 되는데 쉽지. 왜 쉽냐면 당연히 학과 목록은 DB에 당연히 들어있어요. 소속 학과 조회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출력하면 되지. 당연히 새 학과가 생기거나 학과명이 바뀌면 당연히 DB에서 바꾸니까. DB에서 바꾸면 이 소스 코드는 수정할 필요가 없이 DB에서 조회해서 출력하게. 그렇게 구현해야죠. 자, 그러려면은 DB에서 디파트먼트 목록을, 학과 목록을 조회해야죠.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매퍼. 그래서 전체 학과 목록을 ID 오름차 순으로 조회해야 하는 find all 메소드. 그리고 스튜던트 컨트롤러에서 이제 디파트먼트 매퍼도 여기 오토 와이어드 해야 되고, 왜냐면 호출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학생 수정 폼을 출력할 때 이 부분에서 소속 학과 목록을 DB에서 조회해서 모델 애트리뷰트로 뷰에 전달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만 전달하면 끝이 아니고 여기도 있어야지. 왜냐면 여기도 학생 수정 화면이 다시 출력되는 곳이잖아. 여기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저장하다가 에러가 났을 때 학생 수정 화면이 다시 출력되는 곳이죠. 다시 출력될 때도 역시 모델 애트리뷰트에 저렇게 학과 목록이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학과 목록이 출력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삭제 버튼 눌러서 에러 날 때, 에러 나서 다시 학생 수정 폼이 다시 출력될 때, 이때도 역시 학과 목록이 모델 애트리뷰트에 학과 목록이 있어야죠. 여기도 학생 등록 화면에서 에러가 나서 학생 등록 화면이 다시 출력될 때 여기도 역시 모델 애트리뷰트에 학과 목록이 들어있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 자, 이제 옵션 태그를 출력할 때, 학과 목록을 출력할 때, 여기 디파트먼트라는 모델 애트리뷰트가 있죠. 전달됐죠, 여기. 여기서 이렇게. 전달됐으니까 이 목록에서 하나하나 꺼내서 출력을 하면 되죠. 그러면 그게 뭐죠? each지. 타임리프 each.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타임리프 th 텍스트 이거 배웠죠? th 밸류도 배웠지? th 텍스트는 이 값이 어디에 출력되죠? 여기 이 태그 사이에 출력되지. th 텍스트는. th 밸류는 뭐뭐뭐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거 다 배운 내용이에요. th each, th value, th 텍스트 다 배운 내용이라서 이 코드 보고 아 이렇게 잘 출력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해가 되면 그 복습을 잘 하고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이고 다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 구현 자체는 처음 등장한 구현이지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면은 응용 능력, 이해 능력, 응용 능력 이해 제대로 못하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응용을 못하는 실력인 거지. 오케이. 자, 이거 다 배운 내용이죠. 이건 모델 애트리뷰트고 이 D, 이 타임 리프 변수죠. 그래서 이 목록에서 디파트먼트 목록 이게 무슨 목록이라면 학과 목록이죠. 디파트먼트 DTO 객체 목록, 디파트먼트 DTO 객체 목록. 그래서 디파트먼트 객체를 하나하나 꺼내서 이 D라는 변수에 대입해 가면서 이 옵션 태그를 반복 출력하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지. 오케이. 자, 이 부분 구현해 봅시다. 자, 실행해 보면 그 소스 코드만 변했지, 구현 형태만 변했지, 기능은 똑같죠. 학과 목록을 DB에서 조회해서 출력한다는 거, 그것뿐이죠. 아, 그리고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요거. DB에 이건 안 들어있으니까, DB에 이건 안 들어있죠. 이 부분은 직접 이렇게 value 0, 학과를 선택해서요. 이 옵션 태그는 그냥 넣어줘야죠. 그렇죠. 이게 있어야죠. DB에서 조회해서 출력할 때, 저건 DB에서 조회한 학과 목록 가지고는 출력 못하죠, 쟤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프, 뭐 컴공 등등 학과 목록이 이 부분에 의해서 학과 목록이 출력되는 거고 여기는 학과를 선택하세요. 밸류는 0 이게 있어야죠.
오케이, 이 부분 설명하고 실습을 합시다. 주로 foreign key constraint, 외래키 제약 조건. 자, 이렇게 그림을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그 DB 시간에 DB 수업에서 ER 다이그램 배웠죠. 이 선이 그 foreign key 연결에 해당하는 선인데, 여기 그 MySQL 그 테이블 그 수정 화면에서 여기 밑에 탭을 보면 이 foreign keys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foreign key를 등록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강 테이블에는 여기 수강 테이블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 MySQL 이렇게 그림에서 이 왼쪽에 붉은색 다이아몬드, 붉은색 마름모가 붙어 있는 게 foreign key야. 여기 스튜던트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얘가 foreign key고, 또 여기 수강 테이블에 lecture 아이디, 스튜던트 아이디, 이게 foreign key예요. foreign key가 두 개지. 그래서 수강 테이블의 레코드는 어떤 한 학생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백엔드 프레임워크 그 수업을 여러분이 학기 초에 수강 신청했죠. 여러분이 수강 신청 등록을 하면 여기에 레코드가 하나 생긴 저장 이게 인서트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스튜던트 아이디에는 여러분 누가 이게 학생 아이디 그다음에 렉처 아이디에는 무슨 과목 아이디. 그래서 어느 학생이 어느 과목을 수강 신청했다. 그 레코드 하나가 바로 수강 신청 한 건당 이 레코드 하나가 생기는 거고, 스튜던트 아이디는 수강 신청을 하는 학생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것도 foreign key고, lecture 아이디는 해당 lecture를 가리키는 그 foreign key. 자, 그런데 수강 내역이 있는데 그 스튜던트 레코드를 지워버리면, 삭제해버리면, 그럼 이 스튜던트 아이디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 아이디 학생이 지워져서 없지. 그럼 이건 어느 학생이 수강 신청한 건지 학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결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foreign key constraint로 막아줘요. 그래서 그렇게 foreign key constraint가 있다면 먼저 그러면 어떻게 삭제해야 되느냐? 먼저 예를 들어서 디파트먼트 아까 얘기했듯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하려면은 소속 학생들 먼저 다 삭제하고, 삭제하든 전과하든 다 소속 학생을 없애놓고, 그래서 예를 들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2인 레코드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foreign key, 디파트먼트 아이디 foreign key 값이 2인 학생을 삭제를 하든 전과를 시키든, 그래서 디파트먼트 아이디 foreign key가 2인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이어야만 삭제할 수 있다. 이게 foreign key constraint예요. 이걸 DB가 막아줘요. 이렇게 먼저 삭제하고 하거나, 아니면 먼저 삭제하기가 귀찮으면은 캐스케이드 딜리트라는 옵션이 있지만,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지 위험해요. 캐스케이드 딜리트 옵션을 키면 foreign key constraint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공학과 레코드를 삭제하면 자동으로 그 foreign key로 연결된 소속학 학생들 레코드까지 한 번에 다 한꺼번에 지워줘요.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이건 직장에서 DB 관련 작업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DB 여러분이 그 윈도우에서 파일 같은 거 지워 먹으면 휴지통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그 검사들이 하는 그 포렌식 도구 같은 걸로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렇지만 DB에서 한번 지우면, 사실 DB도 삭제한 거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큰 사고야. 어마어마한 사고야. 절대 DB에서 뭐 자동 삭제 이런 거, 캐스케이드 딜리트 옵션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이거 절대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아예 DB에 한번 등록된 데이터는 최대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DB 설계할 때. 그 데이터가 필요한 때가 언젠가 와요.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와.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강 신청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면 어느 학생이 수강 신청을 취소하면 그 수강 레코드를 삭제하지 말고 그냥 취소 필드를 만들어서, 취소 필드가 true면 취소된 거고, 이게 false면 정상적인 레코드고, 이런 식으로 학생이 자퇴했을 때도 그냥 자퇴했다라고
그 필드만 상태를 저태, 조로 이렇게 바꿔놔야지 학생을 DB에 일단 한번 등록된 레코드는 삭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 남아있게. 학생이 자퇴하거나 졸업했어도 삭제하지 말고 자퇴나 졸업으로 변경. 예를 들어서 강좌도 폐강되는 수 있죠. 그러면 삭제하지 말고 그냥 그 강좌 상태를 뭐랄까 폐강이라고 바꿔놓으면 되지. 폐강 혹은 종강, 폐강 아니면 정상. 그렇죠? 강좌의 상태가 정상, 종강, 폐강. 하나 더 있다. 개설만 해듣고 아직 학기 초가 아닌 그런 상태도 있겠지. 아무튼 그렇게 상태만 바꿔야지 한번 DB에 등록된 레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나중에 꼭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어요. 수강시청 기간이 끝날 때쯤에 그 학생이 교무처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나 분명히 수강시청 했는데 수강시청 내력 보니까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시스템 오류다. 그래서 나 수강 성공했으니까 그 정상으로 돌려놔라 라고 학생이 교무처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교무처는 전산소에 문의하지. 그럼 전산소는 몰라요. 삭제 레코드가 없는데요. 이건 답변이 안 돼. 그건 에러지. 그런데 거기 이렇게 했으면 한번 정말로 수강 신청했으면은 등록이 됐고 그 학생이 취소했으니까 없어졌겠지. 그래서 만약에 수강신청 레코드, 그 학생이 말하는 수강신청 레코드가 있는데 취소 필드가 true다. 그러면 교무처가, 전산소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네가 수강신청은 맨날 몇 시에 한 게 맞는데 그 맨날 몇 시 몇 분에 이게 취소 필드로 바뀌었다. 그럼 네가 실수로 네가 직접 눌렀거나 아니면 실수로 취소 버튼 눌렀거나 어쨌든 취소됐다. 그럼 답변이 돼. 근데 몰라요? 이건 답변이 안 돼요. 이거 꼭 나중에 취업한 다음에 꼭 기억하기 바라요. 한번 DB에 등록된 레코드는 지우지 말라. 상태만 바꿔라. 오케이. 설명은 여기까지고 한 5분 정도 실습을 하고 마칩시다.